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연말을 맞아 연속 기획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지역 수장과의 대담.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정말 바쁘실 텐데 이슈 토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아닙니다. 자, 요즘 연말이라서 행사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예산 심의 기간이라서 더 바쁘실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 11월 2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돼서 다음 달 12월 14일까지 당초 예산, 또 추경 예산, 또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인 업무를 지금 이제 정례회 때 다 하기 때문에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회기 중이었지만은 또 통영지역 어업인 또 현장을 방문하고 또 나가서는 또 서부 쪽의 진주, 사천 또 항공산업 관계로 인해서 이런 쪽에 다니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일정이 또 바빠지고 또 코로나19로 또 해서 위드 코로나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다가 보니까 각종 행사들이 너무 이래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또 지난 11월 18일에는 지금 웅동지구 신항만 준술도 투기장이 그게 어업인들 한 1,500여 명이 생계 대책을 해결하지 못해서 20몇 년간 계속적으로 도청, 시청 앞에 와서 집회를 하고 지금까지 한 80회의 집회를 개최하고 했던데 이번에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경남도, 창원시, 또 개발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전부 다 어업인들 한때 모여서 이걸 해결해주고 갔습니다. 어떻게 해결 방안이 나왔습니까? 이게 23년째 어업인들이 계속적으로 신앙을 준수하면서 정부가 요 준수해서 준술도 투기장에 너희들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땅을 주겠다 한 것이 전부 다가 자기 업무하고 무관하다 서로 미루다가 이번에 극적으로 이게 타결돼서 그렇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자들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수협조합장 출신으로서 그때 신앙을 또 그때 유치했고 또 어업인들의 수장으로서 어업인들이 권익을 보여야 되는 측면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시의원은 의장을 할 때도 그랬고 또 도에 와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또 그런 노력했던 결과가 나타나니까 우리도 어업인들과 함께 상당히 보람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슈토크에서도 사실 그 문제를 여러 번 다뤘었는데 참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을 오늘 첫 질문부터 답변을 해주셔서 저도 참 기분이 좋고 다행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사안도 그렇고 요즘 경남도의회가 안팎에서 받는 평가 어떠신지 아십니까?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상관계나 그 외에 의원들이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맞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서 또 의장단 선거 또 거기에 대한 후유증 또 그걸 봉합을 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오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이 보는 어떤 시각은 상당히 좀 불신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의원들도 동료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우리가 화합하고 단합해서 오직 도민만 보고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잘 하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점수는 수는 먼저도 우는 주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도의회를 이끄는 수장이시다 보니까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드릴 말씀은 도의회가 굉장히 젊어졌다, 또 달라졌다라는 평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도의회에서 펼쳐진 e스포츠 행사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수장으로서 이런 젊어졌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자, 지난 2일 날 제1회 경상남도 치사배 e스포츠 캠퍼스 대항전과 경상남도 e스포츠 진흥조례 제정을 앞두고 전국에서 최초로 네. 의회에서 e스포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가서 축사를 했는데요. 네네. e스포츠를 어떻게 e스포츠라고 이야기하고 네. 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도의회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막상 가서 보니까 네. 또 젊은 세대나 또는 e스포츠의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보니까 네. 이것이 우리 또 의회에서 네. 젊은이와 청년들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스포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날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스포츠 대회가 물론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하지 않습니까? 네. 또 지평구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또 의회의 역할이니까 그러면 해오다가 이 스포츠를 통해서 게임과 그 게임으로서 얻는 또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질, 또 네. 상상, 또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이 함께 해주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도 우리 도의회에서 해야 될 어떤 역할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그렇군요. 예. 그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후반기 도의회 출범 당시에 약간의 진통을 좀 겪기도 했지만 최근엔 또 마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요즘 실제로 내부 분위기도 좀 달라졌다라고 느끼십니까? 예, 어쨌든 하나의 목적은 도민의 삶과 질 향상이고 또 우리 도가 어떻게 보면은 도민들을 위해서 도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만큼 또 도민들로부터 선택받아서 어운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생각들은 내가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뭘 하지? 하는 건 57명의 도의원들이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생각의 개념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내가 도의원으로서 뭘 하지?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네. 그런 어떤 욕심과 또 생각들은 항상 자나깨나 너무 좀 넘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또 얘가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열정이 넘쳐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열정 덕분인지 최근에 경남도의회가 아주 큰 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는데 수상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작년에 또 저희 의회에서 전국 또 대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최우수상을 또 울산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전국 최우수 사례에서 발표를 하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네. 운영위원장이 심상동 위원장이 나가서 네. 거기에서 또 발표를 하는 것 과정에서 또 우수상을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도의 의원들이 그동안 열정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이 보람이고 더 잘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조례 제정이나 또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이나 이런 것이 네. 도민들로부터 1등보다는 또 더 사랑받는 또 그런 어떤 계기가 접목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사실 이번 수상의 주역인 의원 연구단체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수장으로서 잘 이끌어 주셔야 할 텐데 앞으로의 계획도 혹시 있을까요? 도의회에서 지금 연구단체가 11개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네. 11개 연구단체가 있는데 이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전공해 왔던 분야들이 아니십니까? 네. 관광, 또 경제는 경제,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다들 다양한 분들이 57명으로 구성된 게 도의회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뜻이 맞는 분야에 또 자기네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네. 그 연구단체를 통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만들어가는 어떤 주요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남 관광산업연구회, 보건정책연구회, 네. 또 자치 분권연구회 이런 걸 통해서
또 현장 방문도 하고 네. 또 정책 제안도 하고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21개의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이 용역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만드는 어떤 이 정책 제안들을 네. 또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했던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또 그 평가받아서 네. 새롭게 이걸 따듬어서 조례 제정도 하고 또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접목시키고 있는 그런 아주 다양한 연구 활동들이 계속된 결과가 네. 대상을 받고 또 최우수상을 받은 어떤 그런 계기가 안 됐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개 더 또 늘어나서 네. 12개 연구단체로 지금 조례제정 정책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경남의 현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부울경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 언론을 보면 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서 어떠십니까? 메가시티라는 게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가 우리가 지금 잠깐 되돌아보면은 창원 통합시를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도민들이 공감하고 또 나아가서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울산이나 부산이나 경남이 함께 해야 된다 하는 데는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고 어느 한 지역이 발전되고 거기에서 나중에 밀려가는 그런 어떤 도시 발전을 이루어 간다면은 네. 아예 처음부터 다시 재조명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급하게 서둘지 마라. 네. 또 도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또 부산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또 내지는 울산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이것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네. 지금 당장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지난 21일 날인가 그때 네. 당시 그 진주에서 네. 부울경 반대 입장 기자회견을 서부 지역 도의원들과 시의원들이 함께 했거든요.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너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은 우리 서부 지역이 더 낙후되고 더 변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한 개 한 개 짚어가면서 충분한 언론된 상태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탄생되고 또 보완돼야 된다. 이런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저도 또한 네.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당장 이렇게 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걸 100년, 200년 후에 경남도나 부산시 또 울산을 또 바라보는 또 메가시티로 전환돼야 되는데 이거 뭐 몇 달 만에 어떤 지도자가 이걸 갖다 제안해서 그냥 그 의도대로 밀고 간다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뭔가 새롭게 우리가 재조명하고 네. 잘 좋은 것만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안 되는 부분도 같이 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자 하는 쪽으로 해서 지난 19일 날 네. 부산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의장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더 우리가 짚어보자. 또 짚어보고 거기에 따르는 하는 데는 동의한다. 네. 하는 데는 동의하는데 좋은 것만 도민들과 시민들한테 알릴 것이 아니고 네. 나중에 거기에 안 되는 점도 또 우리가 알려가지고 네. 같이 공감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사업인 만큼 꼼꼼히 짚고 가야 한다 이런 예.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경남도의 상황이 도지사 거리로 도의회 역할이 다소 좀 엄중해진 상황인데 이 시기에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좀 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난 7월 도지사 공석으로 인해 가지고 하병필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도지사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병필 권한대행은 중앙부처 경남도 기조실장으로 근무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행정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 내가 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이 길을 경남도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의원들이나 전부터 도민들은 공감은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결정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많이 산재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지금 현재 KTX라든지 지금 우리가 제일 큰 문제로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 또 이런 문제라든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위드코너로 전환하는 어떤 과정에서 경제 활성화는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탁탁 결정을 하고 안고 끌고 가야 될 어떤 그런 문제점들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대행이다 보니까 결정해야 될 부분은 조금 이제 지금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네. 아무튼 하병필 근한 대행님께서도 열심히 뭐 어떻게 보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다니고 네. 도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행정과 의회 결국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서부 경남 KTX까지 이 경남의 산적한 현안들 앞으로 집행부와 어떻게 좀 조율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런 어떤 산적한 문제들이 각 실국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의회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어떤 가운데서 도의회에서는 또 주민들의 의사와 도민들의 의사를 또 반영해서 책임져 그런 대행님과 또 내지는 또 실국장들과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인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거기에서 이것이 조금 멈칫거리면은 네. 그 상임위에서 안 된다. 빨리 진행할 거는 진행하고 같이 가자 하는 식으로 해서 뭐 어떻게 보면 도의회 의원들의 활동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은 욕심을 갖고 있지만 네. 도의원 동료 의원들의 어떤 욕심은 네. 끝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지사 부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내년 6월 우리 도지사가 선출되기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공백을 네. 뭐 저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메꾸어 나가야겠다.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고 또 의회 의원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오늘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요.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지금 지난해부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경제나 모든 것이 너무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위드 코너로 전환하면서 도민들이 삶이 그래도 지역에 이래 다니다가 보면은 이제 조금씩은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 흐름을 또 잘 타서 또 도민들이 안심 놓고 경제 활동에 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가운데 도의회의 어떤 발전을 가져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에 도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방역 체계 전환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및 사적 모임, 인원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가지고 이 이상 더 확산되지 않고 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 또 지금까지 그래 해왔듯이 내년 한 해도 우리 도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네. 도민의 삶 현장에서 언제나 우리 도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오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뜻 이루시고 우리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새로운 경남이 또 활력 넘치는 경남이 네.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경남의 현안 잘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